네, 5시 53분 됐습니다. 방송 시작한 지 53분 됐다는 얘기인데, 어떤 날은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고, 어떤 날은, 그냥 똑같이 평소와 같이 가고, 어떤 날은 아주 더디게 가는 날은 사실 방송하면서는 잘 못 느껴봤는데, 오늘은 방송 안 할 때의 시간 흐름, 그 속도하고 똑같이 느껴지네요. 여러분께서는 어떤 말씀들을 주고받고 계시는지 좀 보겠습니다. 탁주와 홍어. 와우. 홍탁이네요. 탁주와 홍어. 왜 꼭 홍어는 탁주, 막걸리하고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소주하고는 잘 안 하시죠? 저도 홍어를 잘 먹지는 못합니다만 먹어는 봤는데 그건 꼭 막걸리하고 하는지 그게 무슨 음식 궁합하고 관련 있는 건지 뭔지 늘 궁금했는데 물어봐도 마땅히 또렷하게 답변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오랜 궁금증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호남 자민련이라고요? 글쎄요. 그것도 힘들 것 같은데요. 이런 전망을 해주셨고요. 신가동 코브라님은 국민의당 단언컨대 예전 민국당 그 수준 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5석 이상은 건지지 못한다에 본인의 전 재산과 팔뚝 하나를 거실 모양입니다. 다름과 닮음님은 양비론과 양시론을 제멋대로 넘나드는 게 안철수 의원이 아닌가 싶다. 정체성이고 뭐고 좀 없지 않나 보인다. 안철수의 최측근인 송호창, 금태섭이 안철수를 등진 이유는 뭐겠는가? 글쎄요. 양비론과 양시론 원칙 없이 넘나드는 것. 사실 양비론 자체가 원칙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강하고요. 실은 그렇지는 않죠. 명확한 원칙하에 양비론 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귀담아 들어야 할 대목도 많고요. 다만 양비론이 좀 공허하고 무책임하게 들리는 건 너도 이거 잘못했고 너도 이거 잘못했고 둘 다 인마 문제 있어. 응? 너희들은 안 돼. 라고 거기에 그쳐버리면 사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가 되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양쪽 다 꼼짝 못하게 하는 양비론, 그리고 양비론에 그치지 않고 자기 논거를 명확히 밝히면서 너는 이게 잘못됐는데 이런 점을 고치거나 대안으로 제시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까지 나가면은 저는 양비론을 펼쳤다는 이유만으로 비판 또는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안 제시를 넘어서서 완전한 자기의 이론 체계를 구축하고 새로 논문을 마치 처음부터 써내려갈 정도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대단히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겠지만 말이죠. 양비론과 양시론을 그냥 제멋대로 넘나드는 진단이 맞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많죠. 요즘 SNS상에서 김종인 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된 김종인 씨의 국보위, 과거 국보위, 국가보위 입법회의라고 그랬죠. 전두환 씨가 만들었던 헌정 파괴적인, 헌정을 중단시키고 만들었던 국가보위 입법회의니까 입법 기능을 했던 곳입니다. 거기 참여 경력을 두고 사과 여부 이런 거 반성 또는 있어야 되는 거가 아니냐 이거 가지고 논란이 있던데 저는 제기될 수는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과거의 행적 하나하나를 다 털어서 누구든 털면 먼지 하나 안 나야 요런 식으로 터는 거 말고 현대사의 중요한 고비 때 어디에서 어떤 지점에서 어떤 처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게 전 국민에게 영향이 파급되는 자리에 있었다면 또는 역할을 했다면 저는 그런 것은 입장 표명을 하는 게 옳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을 무슨 인민재판이나 사과해야만 인정하고 받아주겠다 이 차원이 아니고 그때 나는 이러이러한 점에서 이렇게 영입 제의를 받고 이렇게 갔는데 어떤 일을 했고 결과적으로 어떤 점을 미쳤는지 그리고 그게 헌정 파괴적인 그런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그 정도 입장 표명에
마저도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사과를 하지 않으면 그의 지금을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건 조금 너무 견고한 생각은 너무 좀 뭐랄까요, 철벽을 두르는 듯한 그런 건 아닐까 싶고, 혹자는 그런 논란이 커지니까 이거 뭐 미니 행간으로 들으셔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혹자는 만약에 김종인 씨가 안철수의 멘토였었던 것처럼 요번에 또 안철수 신당으로 합류해서 거기에서 국민의 경제민주화 이런 거를 펴겠다고 했다면, 즉 안철수 신당으로 갔어도 국보위 그 문제 꺼내겠느냐,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그야말로 말꼬리 붙잡는 거고요. 어느 진영에 있든 과거 중대한 시기의 언행에 대해서 입장을 묻는 건 공적인 자리, 공인의 위치에 서게 되면 당연히 받을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 받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여기는 거야말로 공인으로서는 문제가 있는 태도라고 보고요. 그게 뭐 논란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본인이 먼저 말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그것을 무슨 심사 기준이나 그걸 통과해야만 뭐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그 어떤 그 통행세 같은 걸로는 저기 하지 말자. 한 7, 80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몇 번의 생각 변화의 계기는 있을 수 있지요. 어디까지 우리가 그것을 용인하느냐의 문제인데, 이를테면 군사정권 또는 독재정권에 부역한 혐의, 뭐 이거 가지고는 윤여준 씨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건 뭐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도중에 자기 생각을 고치고 사과를 시인하고 공개적으로 반성하고 자기 이러이러해서 생각이 바뀌어서 자기는 지금은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지점에서 자기 미력이나 역할을 기여하고 싶다라고 말하면, 그게 시대의 흐름, 역사의 큰 흐름과 배치되지 않을 때 우리는 같이 힘을 합칠 수도 있고 다시 같은 선에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좀 몇몇 사이트나 토론 공간에서 아주 날서고 고성이 오가고 척지는 그런 논란을 제가 좀 훑어보면서 느낀 바였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것은 많이들 아실 것 같아서 했습니다. 네. 샵 SHAQQ네요.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발음을. 문재인 소득 주도 성장은 나도 아는데. 예. 광주 어울공방님 반갑습니다. 네, 로니님, 세븐 데퍼딜스 수선원님, 미씨님께서 방송 중에 세월호 사고 당시 언론 보도 내용 나오면서 국민TV 광고 말씀하셨고, 그 괴로움과 공포, 그때의 그 참담하고도 무기력했던 기억이 떠올라서 괴롭다고, 듣기 힘드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저희가 업무 제휴를 맺은 곳과 그곳 저쪽에서 만든 광고고요. 그것을 우리가 뭐 부분 편집을 하거나 아예 또 방송을 안 내보낼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업무 제휴고 지식라디오에서 만든 거거든요. 우리 광고를 또 그쪽에서도 소화를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작진 내부에서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뭐 글로써 이렇게 또 답변하기까지는 모호한 상황 같아서 미씨님 듣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혹시는 그 광고에 대해서 불편하게 또는 너무 힘들어서 아픔이 되살아나서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케이 마리님 사진은 잘 봤고요. 조경태 씨, 김범수 씨가 듣고 또 서운해할라. 저기 어떤 분이 또 다음 거 보죠. 아이고야, 이거 뭐 거기 댓글이 많이 달렸네요. 국회의원 하려고 그때부터 물불 안 가렸네 보네요. 라고 끝내 이길이라님. 뭐 그런 것도 있고. 글쎄요. 뭐 젊은 패기에 뭔 짓을 못하겠습니까만, 당시에는 상당히 눈길은 끌었겠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무슨 죄라고, 왜 아내와 아이들의 인생까지 끝내버리는지 참 착잡하다고 슬프다고 했고요. 국물업수다님은 후기에서 아들 시신 훼손 현장 검증을 보면서 너희는 사람도 아니야 라고 소리칠 수 있는 국민이라면 청년들을 자판기 같은 노동시장에 가둔 채 일회용으로 함부로 쓰고 버리는 정권과 재벌에게도 역시
너희는 인간도 아니야! 라고 외쳐야 마땅하다. 예. 촌철살인입니다. 좋은 견해 고맙습니다. 후기로 소통하시는군요. 뭐 듣든 못 듣든 자기 생업에서 아주 파이팅 하시고 그럼 아주 좋죠. 세월호 고의 침몰의 증거가 나왔는데 지상파는 너무 조용하다. 이거 가지고는 좀 논란이 많고요. 사실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예, 그건 좀 명확한 사실관계와 사실에 대한 해석의 관점들, 그런 건 좀 얘기를 더 할 필요가 있는 토픽이라고 생각합니다. 느티나 마레서님은 대통령부터 성과 연봉제 하자고. 예. 팩트TV 아나운서였던 오창석 씨가 더불어민주당에 제 발로 찾아가서 받아달라. 그래서 인재 영입 인재 16호가 되었답니다. 네. 어느 다른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었던 모양이군요. 선마님은 요즘 장강명의 한국이 싫어서라는 책을 읽고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데 구멍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총선은 어려울 것 같고 대통령은 재벌 편에 서명운동을 하고 이런 견해 주셨습니다. 예, 뭐 총선 조건이 어려운 건 맞는데 저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원사이드하게 끝내리라고는 아직은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남은 한 80여일이 다른 선거 때의 80여일 남았을 때보다는 훨씬 농도와 밀도가 깊고 변화의 폭도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우리 이강윤의 오늘 뿐만 아니고 국민 라디오 청취자분들이 주로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고 분석과 정보 수집의 수준도 너무 높아서 사실 참 방송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예. 아무튼 견해들 막 주시고 그런 건 참 진행하는 저로서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준 있고 품위 있게 상스러운 거나 뭐 욕설 이런 거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문장의 그 어미 처리까지도 신경 쓰시는 분들 보면 참 존경스럽고, 한편으로 내가 이런 분들과 같이 하니까 우리 서로 키가 크는구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날씨 추운데 여러분들 어떤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지 굉장히 다양하겠지만 날이 너무 추운 채로 며칠 지속되니까 한강이 어는 거야 당연한 자연현상인데 길거리에 인적이 뚝 끊기고, 그래서 안 그래도 불황 터널인데 날씨마저 이러니까 그 자영업, 특히 이제 뭐라 그러죠? 그 점포를 갖고 계신 분들, 점포를 열고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죽을 맛이라고, 좀 더 좋은 다른 단어 없을까요? 너무 힘드시다고 듣고 있습니다. 대체 그렇겠어요. 그리고 날이 추워지니까 차들을 끌고 나와서 그냥 쌩쌩 지나가 버리고 행인이 없는 거죠. 아예 외출을 안 하거나 어떻게든 외출을 하게 되면 뭐 기름값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차들을 많이 타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자영업이 지금 최악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다음 주 중반까지도 이렇게 혹독하게 춥다 그러고 나면 불과 열흘쯤 있다가 이제 설 아닙니까? 설 경기도 살아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건강들 하시고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만 나오면 참 드릴 말씀이 없으니까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무튼 이럴 때일수록 우리끼리라도 좀 도탑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힘들 내시고요.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의리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월간 다운로드 수 1000만, 팟캐스트계의 에이스
국민 라디오가 광고주를 찾습니다. 직접 찾아서 선택해 듣는 방송, 청취 몰입도가 높은 방송, 지상파 케이블 광고와 차원이 다릅니다. 부담 없는 가격, 소비자의 열띤 반응, 전혀 다른 광고의 블루오션을 경험해 보십시오. 국민라디오 @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주장이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주장이 감동을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많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우울해. 고민 있어요. 고민 있어요? 사랑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관심의 물음표를 붙여주세요. 힘들어하는 이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지금 말을 걸어주세요. 당신의 물음표 하나가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네, 진짜 인터뷰.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작년 연말부터 오늘까지니까 한 2, 3일째 서울 중학동, 광화문 건너편이죠. 중학동 주한 일본 대사관, 옛날에 한국일보가 있던 그 자리 바로 옆인데요. 주한 일본 대사관 바로 옆 앞에, 조그만 길 앞에 소녀상, 다 아실 거고요. 소녀상 절대 어디로 못 옮긴다, 그런 소리 마라 그러면서 청소년들이 뭐 정부에서 말하는 뭐 전문 시위꾼 무슨 진보 연대 막 이런 거 아니고요. 청소년들이 파카 두텁게 입고 비닐 한 장 둘러쓰고 계속 잡니다. 광화문 어디 뭐 천막이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지나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요즘 좀 춥습니까? 날씨 전하는 TV 리포터들 뭐 한 3, 4분 서 있으면서도 뺨이 얼어서 뭐 어떻게 아파요 막 이러는데 거기서 자요. 물론 한 사람이 계속 자는 건 아니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임도 만들고 순번도 정하고 그래서 오늘은 누구 뭐 내일은 누구 이렇게 교대로들 한다는데 우리 자식 같은 친구들이죠. 처음에 여고생들이 시작했고 이제 대학생 언니들도 좀 합류하고 그랬는데 오늘 저희가 연락을 해서 수배한 분은 경기대학교 정우령 학생이거든요. 총학생회장도 맡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뭐 지금 전화 연락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확인도 두어 차례 해놨고 다 이랬는데 물론 질문지 같은 건 없이 그냥 날 인터뷰로 할 건데요. PD가 지금 사색이 돼서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 연결될 때까지만 잠시 게시판을 보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선계님, 김종인 씨는 기본적으로 독일에서 유학해서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시하는 약간 사회주의적인 경제 원칙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고 있죠. 오늘 아침 종편에서 국보위에서 부가세 폐지하려고 해서 그것 막으려고 차출당해서 참여했다고 변명 또는 해명하고 동아은행 사건, 그 뇌물 사건 있었죠. 2억 원인가 얼마 그 뇌물 사건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사과나 변명은 하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저는 종편을 못 봤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종편에 직접 출연을 했습니까? 그래요? 몰랐네요. 그러지는 않았.
뭐 그때 그 자리에 있었으면 노태우 비자금 끌어모으는데 심부름 좀 했겠지요. 이거는 이제 선계님 생각이라는 거고, 뭐 김종인 위원장이 종편에 어느 종편에 몇 시에 무슨 프로에 나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독일에서 공부를 했으면 사회경제적인 이른바 정치경제학, 흔히 말하는 그런 학문적 영향의 세례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요. 서강대 교수로 있건 그 이후로 뭐 정부의 주요 자리에서 경제정책을 컨트롤하거나 할 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무슨 개발 독재 시대에 부역했던 그런 성장 지상론 경제학자는 아니라는 것은 뭐 다들 아는 바입니다. 네. 부가세 자문에 응하다가 국보위에 참여했다라는 게 여지까지 이제 공식적으로 해오고 있는 바인데, 부가세를 폐지하려고 신군부가, 전두환을 비롯한 신군부에서 부가세를 폐지하려고, 부가세를 폐지하면 나라 세수는 좀 줄겠지만 자영업자나 영세 상인들에게는 꽤 어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정책? 그거 가지고 아마 자문을 받았고, 지금 선계님 주장에 따르면 김종인 위원장은 부가세를 그렇다고 그것 또한 포퓰리즘이라고 이분은 보셨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부가세를 없애서는 안 되겠다. 그걸 관찰하려고 이제 국보위 참여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본인 입으로 다시 한번 들어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부가세에 자문을 응하다가 국보위에 참여했다라고는 본인이 얘기하는 것은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건 뭐 공식적으로 확인이 된 바고요. 독일 유학 시절의 경제 철학 이런 부분은 선계님의 견해가 충분히 타당성을 획득한다고 보여집니다. 신가동 코브라님, 그래요. 부끄럽습니다. 요새는 왜 이렇게 어린 친구들한테 부끄러운가요?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효녀연합, 소녀상 지키는 소녀 대학생 등 젊은 청춘들에게 미안하다고. 예, 경찰들이 이제 그들을 또 둘러서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지켜주려기보다는 뭐 청와대가 가깝고 하니까 이제 시위로 번질까봐 그러는데, 사람들이 안쓰러워서 뜨거운 국물에 뭐 담요라거나 이런 거 좀 주려고 그래도 시위 물품 반입 이래가지고 또 그걸 차단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두텁게 입고 왔다고는 하지만 비닐 한 장, 그 투명한, 왜 김장 같은 데 쓸 때 하는 비닐 있잖아요. 또 겨울에 산에 가시는 분들 끓여 잡숫고 할 때 간단히 둘러쓰는 그 비닐 말이죠. 아이들이 이제 그거 하나로 이렇게 웅숭거리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우선은 소녀상이 옮겨질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운 생각을 갖게 한 게 일단 기본적으로 잘못이고요. 만약에 혹시라도 지금 인터뷰가 연결이 안 될 것 같으면 저로서는 아주 난감한데, 그 학생하고 인터뷰 때 할 말이기도 합니다만 미리 합니다.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이거 좀 너무 이럴 때가 많지는 않은데 저로서는 아주 진땀이 뻘뻘 납니다. 어쨌거나 일단은 소녀상을 철거한다더라라는 정부 발표와 그 근거 있는 합리적 의문들이 삽시간에 퍼졌고, 지금 10대 중반, 후반, 20대 초반 이 친구들이 자기들보다 한 60 내지 70세 가까이 많으신 분들, 같은 여성으로서 연대감 그런 게 있겠죠. 자기 또래에 외국에 강제로 끌려가서 겪었을 그 고초, 모진 것들 생각하니 세대가 완전히 다르고 강산이 67번 변한 한참 후손의 후손들, 이 젊은 친구들이 나서서 우리가 이 동상을 지키겠다, 소녀상을 지키겠다, 한 발자국도 못 옮긴다 그러면서 지금 몸으로 막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끄럽고 대견하고 기특한데, 자, 8분 50초 남았지만 연결을 시도하겠습니다. 그래도 당연한 얘기보다는 학생의 또록한 여보세요? 얘기. 네, 듣는 게 낫겠죠? 경기대학교의 정우령 학생 맞습니까? 네네. 이름이 예쁘네요, 정우령. 저가 한 7, 8분 동안 아주 초죽음이 돼서 막 시간 두고 이랬던 거 아시죠? 왜 전화가 안 됐었어요? 제가 핸드폰 잠깐 두고 다른 데 있었어가지고. 오 마이 갓. 네, 시간이 되는 줄 제가 신경 못 썼네요. 아이고야. 우리 이 시간쯤 생방송 연결한다고 그렇게 일렀건만 핸드폰을 딴 데 뒀었다. 네, 죄송해요. 그래도 하시는 일이 갸륵하니까 당연히 봐드려야죠. 본인 소개 잠깐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해주실래요?
네. 저는 서울대학생 결의하나라는 역사 동아리 대표 맡고 있는 경기대학교 다니는 정우령이라고 합니다. 그 동아리 이름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울대학생 결의하나요. 아하. 서울 지역의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 중에 역사 문제에 관심을 갖는 동아리인데 이름은 결의 하나. 네네. 한결의 이런 말이군요. 네. 조선은 하나다. 뭐 그런 북한 옛날에는 그런 말만 써도 막 뻘구죽죽하게 보고 잡아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바로 여쭐게요. 네네. 지금 20여일째 소녀들, 청소년들이 모여서 소녀상을 지키고 있어요. 네. 얼마나 추운지는 안 물을게요. 네. 시민들께서 엄마 아빠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담요다 뭐 핸디 손난로 이런 거 가져오는데 경찰들이 막고서 잘 안 전해준다는데 지금도 그럽니까? 초반에는 신랑 하나 드리는 것도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괜찮은데, 네. 며칠 전부터 엄청 기온이 떨어졌잖아요. 그래요. 예. 눈도 오고 이래서 시민분께서 1인용 그런 텐트 같은 거를 주신 적 있으세요? 네. 근데 그거는 바로 경찰들이 투입해서 뺐더라고요. 텐트를 가져왔는데 뺏어버렸어. 네네, 반입하지 못하게. 예. 네, 그런 정도예요, 지금. 사실 너무 춥기 때문에 무슨 네. 같이 이 철야 농성 또는 철야 지키는 모임에 밤을 새려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토론도 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너무 추우니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서로를 어떻게 껴안고 북돋워 주고 힘을 줍니까, 서로가? 그래도 또 같이 있으면, 네. 그래도 대학생들이 그런 열정이 막 솟는지, 아침에는 신문도 같이 읽고, 시민분들 오시면은, 네. 같이 뭐 얘기를 나눈다든지, 아니면 소녀상 의미에 대해 해설도 해드리고, 뭐 서명도 받고, 그러고 지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근데 한밤중에 인적이 네네. 끊어지면 어떻게 해요? 밤에는 저희가 가끔, 그 예술 행동 하시는 가수님들이, 예. 저희 밤에 대학생들 보러 이렇게 오시면 노래도 불러주시고 하거든요. 효녀연합, 뭐, 홍승희 대표 등, 홍승희 활동가 등등등 한번 인터뷰했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같이 노래 부른 적도 있고, 새벽까지. 네. 아닐 때는 그냥 모여서 얘기도 하고, 시민분들이 밤에도 오시거든요. 예. 밤에 가끔 먹을 거 사갖고 오시면 그런 거 먹으면서 같이 얘기도 하고, 네, 그냥 그렇게 보내요, 밤에는. 이게 젊음의 혈기와 그 피 끓는 그 할머니들에 대한 지켜드려야겠다. 왜 지몬미 이런 말 있잖아요. 네. 그걸로만 버티기에는 요즘 추위는 이건 너무 살인적이거든요. 네. 그렇게 사진들 많이 보도되고 SNS도 많이 도는데 이렇게 투명한 비닐 이렇게 덮어 쓰고 있잖아요. 네. 그 상태에선 막 어금니도 덜덜덜 떨고 잠을 청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거기에서 무슨 노래를 한다는 것도 힘들고 할 텐데 네. 이강윤의 오늘이라는 이 프로그램에서는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네. 제가 바보 같은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이렇게 추워 죽겠고 나가기도 귀찮고 그냥 라면 사러 나가느니 좀 참자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왜 아스팔트에서 이렇게 합니까? 진짜 저희가 농성 현장에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이기도 한데. 그렇게 바보들이 많아요? 네, 많이들 물어보시냐고, 예. 물어보시더라고요. 언제까지 할 거냐, 안 힘드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항상 제가 사는 게 너무 춥고 너무 힘들다. 근데 언제까지를 생각하면서 하면은 예. 더 힘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지금 같이 하는 사람들이랑 우리가 왜 하는지 그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네. 네, 이번 주는 정말 너무 추워져서 네. 가끔 그런 의지가 흔들릴 때도 있는데 네. 그래도 아직은 시민분들도 계속 와주시고 대학생들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니까 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바보 같은 질문을 제가 드리지만 항상 우문현답이라고. 네. 자, 현답이셨고요. 하룻밤에
요즘 어제 오늘 뭐 그제 어제 오늘 대략 몇 명쯤 같이 지키고 순번 같은 걸 어떻게 정하고 그렇습니까? 연락들은 어떻게 하고요? 일단 농성은 저희 이 대학생 대책에 있는 단체에서 돌아가면서 네. 맡아서 하고 있고, 보통 밤에는 한 10명 정도가 자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뭐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시민 농성단이라고 해서 네. 시민분들도 같이 어허. 네, 밤에 그 농성 같이 해주고 계세요. 수, 목, 금, 토, 나흘은? 네네. 일요일은 어떻게 해요? 일요일은 또 이제 그 순번들을 돌아가면서, 왜냐면 일요일에는 이제 또 직장에 가셔야 되니까 시민분들은 그러니까, 다음날 그래서 네. 그럼 이제 방학 중인 학생들이 주로 맡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거기서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오늘은 누가 하고 이거 번호도 다 이렇게 짜고 그럽니까? 네네. 제 회의를 이렇게 해서 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늘은 어느 동아리, 내일은 어느 동아리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어요. 우리 정두령 양은 지금 몇 학년이죠, 실례지만? 3학년이요. 3학년이요. 한 20대 초반 맞으시죠? 네네. 엄마나 아빠한테 집에서 저 이러저러해서 오늘은 집에 못 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오시죠? 네. 뭐라 그러세요? 부모님은 걱정도 많이 하시고 그만해라 하실 때도 있고 예. 한데 그냥 사실 뭐 일주일에 한 번이거나 이렇거든요. 돌아가서 하다 보면 순번으로 하다 보면 예. 그래서 엄마한테 지금 이럴 때 하지 언제 하냐고 하면서 그냥 우리 우리영 양은 정우리영 씨는 지금 몇 번 거기서 밤을 샜죠? 저희 동아리가 지킨 건 한 3번? 세 네, 번쯤. 정도인 것 같아요. 자, 한일 외무부 장관이나 또는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에게 딱 한 말씀만 하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약 40초? 네. 네. 얼마 전에 보니까 미국의 국무부 부장관이 시민단체에서 이런 협상 가지고 하는 행동들 자제하라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거 관련해서 왜 지금 정부는 그 망언을 하는데도 한마디도 하지 못하나 그런 모습이 정말 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최선의 노력을 어떤 부분에서 한 건지 네. 저는 지금 위안부 할머님들도 그리고 국민들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대학생들은 이제 이 문제 제대로 된 해결될 때까지 이 추운 날에도 알겠습니다. 거리에 나와서 농성을 할 거다. 네. 네, 이런 말 남기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이제 7초 남았기 때문에 헤어집니다. 그렇지만 아이고, 네. 우리 마음은 그대로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사는 이걸로 맺겠습니다. 고맙습니다.